자, 오늘 같이 볼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갑인년, 무진월, 을미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똑같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명식 2020년 4월 12일 일요일 날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경자년, 경진월, 을유일이고요. 이 비교할 사주하고 마찬가지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사주를 볼 때 뭘 가장 먼저 본다고? 자,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다음으로 보고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본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 방법이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과는 달라서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용도의 작은 화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을목은 비유를 할 때 회초 내지는 뭐예요? 회목으로, 최목이 아니고 회목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화초와 같은 겁니다. 지금 피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벚꽃, 꽃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철쭉 같은 거 지금 한참 많이 피고 있죠. 이후에 또 피는 뭐 코스모스 꽃이라든가 뭐 들국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름모를 여러 가지 야생화 같은 거 많이 있죠. 다 을목에 볼 수 있겠고요. 칡넝쿨 같은 것이라든가 담쟁이 넝쿨 같은 경우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목은 좀 뻣뻣하고 거친다라고 하면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잘 엉겨 붙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목에 비해서 이 을목이 친화력도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성을 취하면서 처세가 좀 좋은 사람들도 간목에 비해서 을목인 사람들이 더 좋죠. 간목은 굉장히 뻣뻣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쉬운 말로 땅에다 말뚝 박는 식으로, 말뚝을 박을 때는 단단한 나무로 갖다 말뚝을 박는 것이지, 부드러운 벼땅 갖다 말뚝 박으면 말뚝이 안 박아지죠. 을목의 성향은 부드러운 것이고, 그래서 간목의 성향은 말뚝과 같이 그렇게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목의 성향과 을목의 성향은 웬만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하는 그런 용도로서 쓰이는 것이죠. 지운 말로 꽃을 피우는 용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은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말라서 죽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 내지는 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병화 내지는 개수로서 을목을 배합시켜준다. 크게는 이제 수화로서 배합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수화를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화인 병화,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해줘야 되는데, 병화가 없을 때는 음화인 정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양수인 임수도 괜찮은데, 정화 임수보다는 병화 개수가 월등히 좋은 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목에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진월.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제가 금방 또 설명하면서 강조했지만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진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 진술축미월이 다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물론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이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제격이지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약하고 재성은 왕한 그런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다신 약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또 강조, 진월은 목국이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또 금국이 형성되느냐, 수국이 형성되느냐를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공부했던 사주는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유금을 보게 되고요. 금이 2개 투출하게 했으니까 이 명식은 뭐가 어떤 사주? 금국이 형성돼서 관살이 왕해진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명식은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미토를 보게 되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토가 왕에서 토국이 형성된 그런 사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식은 재성월에 태어나서 살이 왕해지게 되니까 이 명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살이 태왕한 사주 명식. 근데 이 사주는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미토를 보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재다 신약한 사주,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 사주가 됐던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약한 일간은 인성이 됐든 비견겁제가 됐든 도와줘야 된다.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든 그 다음에 뭐야 비견겁제든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 사주는 자수 인성이 있어서 금을 수가설에서 수가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재다신약인 사주인데 인성이 아니라 겁제인 간목이 뿌리를 인해 두고 투출한 간목으로서 이 왕토를 갖다가 제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명식은 수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사주, 이 사주는 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사주. 그래서 왕토를 간목이 능히 제해주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신왕제양할 것 같은데 원령 자체를 진토 토가 가지고 있고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왕제양은 아니고요. 아직은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생시에서 다시 수라든가 내지는 목이 있어서 다시 도와준다라고 하면 신왕제왕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토가 왕해진다든가 다시 화가 많아지게 되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재다신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로서 목을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 자수는 나한테 도움을 줄지언정 병화는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죠. 또 다시 만약에 이 사주가 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병화가 진을 봤는데 미토를 보고요. 그 다음에 술토까지 보게 되면 완전히 토가 왕하겠죠. 그 다음에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고 화는 또 다시 토를 생해주게 되면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은 토다 목절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좀 수가 좀 살아나면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데 화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토를 제해주는 건 좋은데 결국 뭐냐면 또 토가 많은 중에 신금을 보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나무가 밑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와 똑같죠. 이것 자체도 신금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개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재다신약의 뉘앙스가 있는 사주인데 일지에서 미토, 그 다음에 시지에서 미토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재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다신약이기 때문에 인성 내지는 비겁으로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일단 제일 핵심은 비겁, 즉 이건 겁제가 되죠. 겁제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줘야 되는데 이 사주가 토가 너무 왕해요. 수가 있어서 좀 비견겁제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개수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는 왕토에 의해서 매몰되거나 탁해지기 때문에 도움을 크게 줄 수는 없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이 사주가 남자의 사주예요. 건명의 사주죠. 그러면은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재성이 너무 많아서 남자가 재다신약이 되는 경우에는 남자 스스로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스스로 바람을 많이 피운다. 이 재다신약 군비쟁지하는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그죠? 근데
또 꼭 남자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재성이 많다 하더라도 연애에 겁재가 있어서 이 재성을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바람 피우고 싶은 욕망 내지는 뭐 다른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제다신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게 되는데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본인의 문제라기보단 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주는 본인 남자가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처가 바람을 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남자는 그 처를 내가 그래도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그냥 결국 어차피 뭐 이렇게 들통나고 발각난 거 그냥 서로 이혼하자라고 해서 이혼했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결국 또 뭐예요?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어떤 부정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어떤 여자를 또 만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삼각관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제다신약한 사주가 본인이 바람피는 경우가 좀 대다수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부정행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혼하고 결혼을 반복하는 그러한 사주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년운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초년운이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목운으로 오거나 목운을 만나거나 수가 살아나서 목을 살려줘야 되는 것인데 기사, 경우, 신미 이렇게 오는 운세는 어떻게 돼요? 사오음이 남방으로 왔기 때문에 화가 살아나는 운세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하게 되니까 재성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불편한 대운을 만났던 것이고요. 임신 대운이 오면 뭐 임수가 투출되어서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이 뿌리를 두는 임목이 어떻게 돼요? 인신상충돼서 뿌리가 나를 도와주는 겁재의 뿌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토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무토는 무참하게 임수를 파해버릴 거예요. 그죠? 개유도 마찬가지죠. 진유합금에서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금이 왕해지면은 결국은 또 목이 또 파극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술대운 어떨까요? 또 진술상충이죠. 그러니까 수운이 와서 좋을 듯 하지만 내막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금이 왕해지게 되면 다시 목이 파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는 여자마다 오히려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주인 것입니다. 자, 이거 좀 약간 독특한 사주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